새벽에 50대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집에 들어온 20대 집주인이 도둑을 잡는 과정에서 너무 때려서 도둑이 숨졌다면요. 이 논란, 이른바 그 도둑 뇌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과연 정당 방위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거 참 논란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둑 뇌사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2014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에 들어왔었는데 부모님의 방에서 도둑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발견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폭력을 행사한 게 좀 지나쳐서 빨래 건조대 같은 걸로도 때리기도 했었고요. 그 바람에 뇌사 상태에 빠졌고, 재판을 받는다가 결국에는 이 도둑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1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이 집주인에게 선고를 했었고, 항소심에서는 조금 감형이 됐지만, 그러니까 형량은 그대로 두고 집행유예로 바뀌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그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그 빨래 건조대 같은 것들이 흉기가 된 겁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은 애초에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만든 물건은 아니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 빨래 건조대가 이게 위험한 물건이냐고 나오기도 했었던 그런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확정되었거든요.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을 두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막냐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보기에 이렇게 본 거죠. 처음 들어왔었을 때 한 번 정도 가격을 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미 쓰러진 다음에도 그 다음에 때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 도둑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소리를 지른다든가 포박을 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행위를 했고 가족이 말릴 때까지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정당방위라거나 아니면 정당방위가 조금 지나친 과잉방위로도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도둑은 뇌사에 빠졌다가 9개월 만에 숨졌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폭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물론 이제 크게 다쳤지만. 그 당시의 폭력의 횟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대로 몸에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현장 검증 결과도 조금 많이 위중한 형태를까지 만들었던 거죠. 지나치게 폭행했다. 그렇습니다. 폭행 횟수라든가 시간 같은 것도 굉장히 장시간이었죠. 저걸 좀 여쭤볼게요. 양 변호사 지금 도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 도둑이 강도하고 도둑하고 법적 용어가 다릅니까? 절도라고 하죠. 절도라고 하고 강도라고 하는데, 절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절도라고 하고, 강도는 폭력을나 협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돌변 강도라는 표현도 씁니다. 법적에서는. 절도로 들어왔다가 사람을 부딪히면 맞서서 싸운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절도가 아니라 강도로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도둑이라고 정의하죠. 이 도둑이 흉기를 갖고 들어왔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도둑이 당시에 흉기를 가져오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만약에 흉기를 갖고 있었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 도둑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좀 상당한 정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서로 간의 무기가 대등해 있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정도의 내지는 비슷한 정도의 흉기 내지는 위험한 물건을 맞서는 건 가능하지만 도둑이 맨손이었는데 흉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진짜 정당한 방위를 하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흉기와 대등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 정도를 들어야지 더 위협되는. 예컨대 야구방망이 들고 왔는데 칼을 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판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실 때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도둑이 뭘 들었는지 쳐다보고, 야구방망이 들었네? 그럼 나는 이 정도까지 되겠네.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정당방위로 왜 이 사안에서 인정이 안 됐냐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면, 설령 저쪽이 흉기를 안 들었더라도 이쪽에서 썼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거죠. 이미 도둑은 제압이 된 상태, 더 이상의 공격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방어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집주인이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빨래 건조대를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흉기라고 봅니까? 그럼 방어하는 차원에? 그러니까 흉기라고보다 위험한 물건이요. 법률 용어는 표현인데 이제 법적 판단은 또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중태에 빠뜨리는 도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고요. 사실 거의
모든 종류의 생활용품이라고 할지라도 네.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게 되면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봅니다. 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그래도 이것은 정당방위 아니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둑이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도둑을 때렸습니다. 쓰러졌어요. 정당방위인가요? 그냥 때렸다면 처음부터 다짜고짜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지 제가 않습니다. 위협을 느껴서 너무나 겁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 시작된 다음 또는 예. 폭행을 시도한 다음에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게 원칙적인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람을 막 부딪혀서 위협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런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부딪혔는데 한 대라도 먼저 공격을 했는데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다거나 네. 맞고 쓰러졌다거나 그때는 이미 위협하는 상황이 끝난 거죠. 그런데 아니, 근데 지금- 이 인물이 얼마나 저에게 위협이 될지 제가 그러니까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예. 도둑이 때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건 저를 아니고요. 때릴 때까지 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쳤는데 네.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했는데 그 이후에 도둑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지 않고 돌아서서 도망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먼저 선제 공격을 했는데 쓰러졌다. 이렇다면은 더 이상은 방어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도둑이 저를 먼저 때렸어요. 네. 저는 멀쩡했습니다. 네. 제가 한 대 때려서 도둑은 쓰러졌고 정신을 잃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데 네. 쓰러졌는데 또 때리시면 그때부터는 방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냐면 그러니까 법률용어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도구를 들고 있어야 되고 예. 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상당한 대응과 중요한 게 이제 현재의 침해가 있었느냐인데 네. 현재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짧게 봅니다. 법원은 그 현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공격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네. 공격을 하는 그 순간에 막아야겠다라는 상황이 아니고 네. 공격을 해서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공격 안 하죠. 그러면 그때는 현재가 아닌 무슨 겁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법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많지 않은 상황이고 도둑 뇌사 사건처럼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또 인정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대문이 열린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몇 분 뒤 다른 남성이 집 밖으로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가를 나온 장모 상병이 집안에 침입을 한 건데요. 흉기를 휘둘러서 집주인 36살 양모 씨가 이웃의 도움을 청하러 나온 겁니다. 네, 집안에 있는 양 씨의 예비 신부는 이 도둑에게 흉기에 찔려서 결국 숨졌고 집주인 양 씨와 싸우던 도둑도 결국 숨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이른바 공릉동 살인 사건입니다. 예. 법원 판결 어땠습니까? 법원의 판결까지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네.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25년 만에 이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재판에 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기소가 안 봤다는 됐습니까? 기소를 안 한 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아니 저거는 사람이 죽었는데 동일하게 왜 그럼 경찰이 정당방위로 받느냐? 네. 네. 새벽에 갑작스럽게 휴가 나온 군인이 흉기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 안에 집에 있는 걸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 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을 했고 네. 본인도 또 그 흉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당한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격투가 벌어졌고 그냥 그거를 뺏어서 그 흉기로 또 상대방을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까 그 전에 그 도둑 사례처럼 장기간 싸움이 네. 왔다 갔다 하고 격투가 이어졌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예비 신부가 흉기에 찔렸고 예. 그러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방위를 했겠죠. 자신을 방어하려는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보통 경우에 이제 아내인데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거나 살해했을 경우에 근데 정당 방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어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분들이 그렇게 폭력을 받고 있는 도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술에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폭력에 희생을 당한 다음에 술에 취해서 잠이 든 다음에 그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에 따르면 더 이상 공격이 있지 않은 폭력의 현재성이 아닌- 현재성이 아니다. 현재성이 아닌 네.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당방위로 인정을 못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아니 그럼 그렇게까지 수십 년을 폭력에 희생을 당한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있겠냐. 그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일을 저질렀겠느냐라고 반론을 펼치기도 하시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우위에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남편이 힘의 우위에 있고 또 그런 남편이 아무래도 좀 상습적인 폭행을 한다면 여성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 잠들고 있을 때 물론 그런 일은 범죄지만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잠들고 있을 때, 술에 네. 취해 있을 때 하다 보니까 범죄로 처벌받을 수가 밖에 없는 정당방위로 거고요.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정당방위로 인정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죠. 다른 구제 수단이 있지 않느냐. 네. 집을 나와서 다른 어떤 요청을 한다거나 아,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피해자, 그러니까 희생을 당해왔던 가족폭력의 희생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구제 절차가 있었고 내가 충분히 다른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왜 그런 일을 했겠느냐라는 또 반론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도 정당방위를 넓혀서 그냥 살인에 대해서까지 쉽게 용서를 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대신에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 가정폭력에 희생되지 않을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조금 더 마련을 해야겠죠. 네. 그래야 이런 그러니까 불행한 물론 일이 없겠죠.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실 가해자가 되기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겪었던 피해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참작이 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까지는 그 부분도 사실 참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법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까지는 안 되더라도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단순한 양형이 아니라 범죄 자체를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까지를 정당 방위로 볼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과잉 방위이냐, 네. 이것이 그 명확한 기준이 참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준을 조금 더 넓게 해서 말씀하신 그 피해자였던 여성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이 개정이 된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찰 쪽에서는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여전히 뭔지 잘 모르겠다. 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정당방위 판단 요건에 관해서 몇 가지를 네.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요. 말씀드리고 한 7가지 정도가 그 중에 중요한 걸 골랐는데요. 네. 일단 침해 행위가 있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되고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상대방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도 네. 공격하는 쪽에서. 그다음에 이 다른 그 공격한 쪽보다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때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양 변호사가 다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고친다는 겁니까? 사실 여기서도 5번이나 7번 같은 경우에 여성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흉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힘이 더 센 남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격을 해왔을 때. 그래서 5번이나 7번 같은 경우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게 언제 개정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법적 요건은 아니고요. 네.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저거를 딱 일률적으로 법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상황이 너무나 다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 지침이라도 좀 저렇게 바꾸고 나면 정당방위를 하고도 좀 억울한 입장인 피해자들이 좀 그 억울함을 달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어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의 정당방위를 인정을 안 하고 네. 쌍방다 폭력을 썼다라는 식으로 해서 네. 폭행으로 갔었는데 경찰에서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증거 같은 것을 찾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CCTV 설치 같은 걸 많이 돼 있고 또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쌍방다 폭행이라고 보지 않고 과연 누가 폭력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지를 경찰도 네. 가리는 쪽으로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당방위 오늘 알아봤는데 미국은 우리가 영화 보면 예. 그 도둑 들어오면 총으로 쏘잖아요. 그럼 이 정당방위 인정해 주는데 이게 맞습니까?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네. 많은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물론 뭐 총기가 허용된 나라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기가 허용된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혹시 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기준처럼 먼저 공격을 당해야 내가 네. 거기에 맞서 싸운다 보면 너무 늦죠.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는 캐슬 독트린이라고 하는 네. 영미법의 격언이 있는데 한 사람의 집은 그 사람의 성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에 침입했을 때 나는 그걸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쪽의 역사적인 전통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죠. 미국은 그렇다. 예, 미국은 네. 그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어디까지 정당방위인지 네. 살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